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시거나 실무에 종사를 하시더라도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을 자주 보셔야 되고, 크게 헷갈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지껏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 중요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외웠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행정안전부령이 등장하고요, 대통령령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다.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법조문 자체를 외우면 좋겠지만 이게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도 까먹는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무자격자, 무자격자 또는 부적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면 여기 면제되는 자,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라고 나와 있지만 1차 과목 면제자를 말하고요, 이 1차 과목이 면제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가 나오면은 이 자체가 싸그리 다 나오고요. 만약에 틀리게 나올, 이 지문으로 틀리게 하고 싶다 하면은 다음 중 경비지도사 시험에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시험 과목, 시험 공고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리고 4번 지문으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시험 과목이 좀 여지껏 제가 알려드렸던 것 중에 과목이나 정하는 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고 면제되는 자 이렇게까지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경비지도사 시험만 좀 다르다, 특별하다,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지껏 기출에서는 이 지문 전체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되는 자의 범위에 조금 중점을 주시고, 읽다 보면은 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또 시험 문제로 우리가 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무조건 대통령령일 거야 이런 감이 올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조 1항 경찰청장은 죄송합니다. 다시 11조 1항 경비지도사는 10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 10조 1항 각 호의 1이라는 말은 우리 결격자를 말합니다. 결격자 사유가 뭐가 있죠? 두 문으로 18 피파 5 집류 중 형법 폭단 강간추 10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5 이렇게 외웠었죠. 다시 한번 형법 폭단 강간추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15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외우시면 되고요.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우리 지금 시험은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지만 경찰청장이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위임도 아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격을 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전문 자격이 되는 거겠죠.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44시간의 교육이고요. 여러분들이 1차가 면제됐다거나 1차를 통과하고 2차 시험 상대평가에서 합격을 하셨다면은 44시간의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증이 나옵니다. 11조 2항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경찰청장이 그 명부에 기록을 하고 해당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자, 이 이상 파트 때문에 2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1회 이상이기 때문에 0회를 하면 안 되고요. 미실시하면 안 되고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 하며 2회 3회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만 여지껏 관례상 1회를 해왔기 때문에 법조문에 만약에 문제 지문에 경비지도사 시험은 매년 1회 한다 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1회 이상입니다. 하고요. 나머지 면제되는 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넘어가서 이제 시행령에는 어떤 게 나와 있냐?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왜?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니까. 2항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일시, 장소 및 선발 예정 인원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를 하려면은 관보 게재와 관내 사이트나 아니면 관보 게시판이나 각종 공공기관에 뿌리거나 각 시도 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시행령 12조
예. 시험은 필기 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한다. 자, 구분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병합은 재량이다. 실시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재량이다. 다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하여 실시하고, 이 경우 경찰청장이, 그러니까 시험 위탁 기간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2차 시험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우리 사지선다라고 하잖아요. 경비지도사 시험은 그런 걸 선택형이라 하고요.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두문으로 선택 단답해, 뭐 답답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섞어서 낸다 하면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단답형으로 하되 뭐 2차 시험에 한해서 선택형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1차 시험에서만 단답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사항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하에 대하여만 실시하여 하며, 이렇게 순서대로 시행하는 시험이 행정사 시험이 있죠.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따로 보고 2차 시험을 따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고요. 이렇게 합격한 자에서 실시하고, 다만 1차, 2차를 병합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차 시험도 보게 하고 2차 시험 보게 하고, 2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1차 시험이 떨어졌으면은 당신은 탈락입니다. 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 1항 후항 규단, 1항의 후단 규정 이렇게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 불합격자가 치른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무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안 와요. 다음 해, 다음 연도 아니고 다음 회입니다. 회. 왜냐? 우리 아까 봤잖아요. 1회 이상 할 수 있다 했죠. 만약에 1년에 2번 이상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회차, 알겠죠? 1년 중에 다음 회차에 면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한다면 다 알 테지만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한 과목이고요. 뭐 경찰학, 경찰학계로 이렇게 추가가 안 됩니다.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한 과목, 이 2차 중에 하나 포함되고요. 경비업법과 청원규칙법은 항상 필수고, 기계경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경비업법 플러스 기계경비론 또는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계기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계기설이를 왜 구분을 두냐면은 44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과목 중에 기계경비 운용 및 설계 뭐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운영과 기획은 다르다. 그래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계기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넘어가시고, 시행령 시험의 일부 면제, 우리 아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되는 사람의 사항이죠. 2차 시험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누가? 일단 연도부터 외우는 게 편해요. 7년이 싸그리 다 나오고요. 3년과 5년이 가끔 나옵니다. 알겠죠? 7년, 3년, 5년. 그러면은 7년을 외우는 게 편할까요? 3년과 5년을 외우는 게 편할까요? 3년과 5년을 외우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3년과 5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특수경비업 들어가면은 다 3년, 특수경비업 들어가면 다 3년. 그러면 일반 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비 업무 죄송합니다. 일반 경비 업무를 제외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게, 일반 경비 업무와 특수 경비 업무를 구분짓지 마세요. 경비 업무를 우선 큰 틀로 잡고, 그 중에 특수 경비 업무가 예외사항으로 나온다, 예외 사항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은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 또는 7년이란 말이 나와요. 5년 또는 7년. 그리고 또 특수 경비 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4호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자, 경비 업무에 7년. 그러면 특수경비 업무는 3년이구나. 이 말은 특수경비 업무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잘 봐요. 경비 업무에 문제 나온다 하면, 저가 만약에 출제 잘하면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경비 업무에 따른 시설 경비 업무에 5년 종사하고 특수 경비 업무에 2년 종사했대요. 그죠? 그러면은 토탈 7년이네요. 이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면제가 될까요? 되겠죠. 7년이 되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특수경비 업무의 3년을 예외로 두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야, 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장난을 꼬아서 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좀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더라고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업무에 7년 이상이니까
만약에 그러면 시설경비 업무로 1년 종사하고 특수경비 업무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요? 되죠. 7년이 안 되더라도 특수경비 업무로 3년 이상 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3537 이렇게 외우거든요. 저는 3537. 저는 3537로 외워요. 3537. 사모님을 37한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3537 좀 입에 잘 붙지 않나요? 3537로 외우면은 대학을 다녀오면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이 넓어진다 하죠. 학문을 배우면은 보이는 눈이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 실무에 종사하면은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보실게요. 자 전문 대학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경비지도사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학 과목 중에 민간 경비론이 있고요. 법학개론도 있고요. 경비업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3과목 이상을 이수했네요. 대학 과목 중에. 그러한 사람은 종사한 경력이 5년인 경우에 졸업하고 종사한 경력이 5년인 경우에 면제한다. 1차 과목을. 5호로 가보면은 전문대학이 아니네요. 이번에 대학이에요. 대학. 4년제를 나왔대요. 4년제를 나오고 3과목 이상을 이수했대요. 뭐 범죄학, 소방학, 경호학이 돼도 돼요. 경비지도사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도 1차를 면제한다. 대신 경력이 3년이죠. 그래서 3, 5, 3, 7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3, 5, 3, 7 하고요. 나머지 다 7년이고 이제 기간에 대해서 외웠으면은 대상에 대해서 봐야 돼요. 대상. 경찰 공무원법에 따른 경찰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나오는데 경비업법에서 또는 청원경찰법에서 경찰 공무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청원경찰로 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어요. 경찰 공무원으로 3년 근무했던 사람은 다시 경찰 공무원으로 마지막으로 종료했던 일이 청원경찰로 임용한 순간 그 전 기간까지 삽입했을 때 내가 만약에 2018년도에 경찰 공무원을 그만두고 2021년도에 청원경찰이 되었다. 그럼 3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청원경찰 신임교육이 면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를 기억하면 좋을 게 청원경찰 면제 대상에는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무경찰도 포함을 해요. 의무경찰, 의경. 군 복무를 대체하는 대체가 아니라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의경분들도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면제에도 일부 면제에도 의경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는 이 시험의 일부 면제 파트는 나중에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과 연관이 되거든요. 거기서도 면제가 되지 않을까요?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없다. 자, 다시 정리. 시험의 일부 면제 파트는 경비원 신임교육 파트와 여러분들 신임교육을 받아야지 경비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면제되는 대상이 경비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과 이 대상, 일부 면제 대상과 섞어서 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면제까지 또 추가가 된다고요. 3가지가 섞어서 나오겠죠. 거기서 의무경찰이 포함되는 파트와 또는 경찰 공무원이 포함되는 파트와 경호공무원이 포함되는 파트와 부사관 중에서도 뭐 전투병과 아니면 그냥 부사관만 되는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한다. 자, 다시 설명이 한번 됐으면 나중에 신임교육 파트 가면 또 말씀해 드릴 때 기억이 남겠죠. 가봅시다.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였던 사람 7년 이상이 되어야겠죠. 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호 군인사법에 따른 각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이 군사경찰이란 말은 헌병인데 2020년 이후로 명칭이 개정이 되어서 군사경찰이 되었습니다.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 그럼 장교도 포함한단 말이죠.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537 했고요. 이 공무원 임명에 따른 행정 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행정 공무원도 아니고 방호직 공무원도 아니다. 교정직 공무원이다. 자,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라 하면은 64시간의 경비지도사 양성 과정을 말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이제 드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파트로 왔네요. 응시 원서 이게 11조에 1항 2항이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뭐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건데 읽어볼게요.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이를 시험 관리 기관이라고 합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관리 기관에
응시 원서를 이 전자문서로 된 것도 포함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손해배상액이나 기계경비업자가 손해배상액 써 있는 거 아니면 교부해야 하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준다. 경비조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관리기관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왜냐? 3537이 있으니까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거짓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낸 4대 보험의 의무를 낸 납세를 한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확인한다. 재직 경력, 연금, 건강 이렇게 두 문으로 외우면 편하겠죠.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내도록 해라.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내는 거고 이거는 공동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 서류를 직접 내도록 해라.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부 면제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행령에서 대상이 있는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거는 봐봐요. 3537을 제가 명시한 게 제가 일반 경비로 7년 근무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가는 경우에요. 전문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 대학에서 3과목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졸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1년의 이상의 경비 업무 과정을 마친 사람, 이 사람은 면제가 되고요. 또 1년 너무 길다. 나는 좀 빠르게 좀 면제가 되고 싶다 하면은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쳐준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1년 이상의 경비 업무 관련을 마친 사람인데 어떤 사람 7년 이상 경비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 이상 특수 경비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밑에 제가 시간 관련된 거는 싸그리 써드렸거든요.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은 10과목 24시간이라 하고요. 특수 경비원 신임 교육 과목은 20과목 88시간입니다. 여기서 짬비에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10과목을 다 외우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제에 과목이 많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필수 과목만 외워라. 경비지도사 교육 과정도 다 외워야 하고요. 경비지도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안 외워도 됩니다. 과목도 안 나와요. 청원경찰 신임 교육은 2주 76시간이라 하고요. 과목을 다 외워야 합니다. 외 직무 교육 관련해서 청원경찰 직무 교육과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매월 하는 경비업자가 하는 또는 청원주가 실시하는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경비지도사가 일반 경비원에게 하여야 하는 직무 교육은 매월 4시간이고요. 청원경찰 직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 직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4시간입니다. 이제 또 합격자의 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죠. 보면은 매 100과목 1차 시험 합격자는 매 100과목 중에서 4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100점 중에서 4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이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득점한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 수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면서 동점자가 나올 건 아닐까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겠죠. 동점자는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자 모두를. 경찰청장은 2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 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 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1차 시험 합격자한테는 할 필요가 없겠죠. 교육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죠? 15조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위촉. 경찰청장은 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파트는 이제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 강사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거고요.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더 좀 중요한 사람일까요?
시험 출제위원이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반대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기관의 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출제위원이 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법령상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해당 사항만 되면은 강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기준을 잡고 나중에 비교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편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 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 자, 전문대학은 부교수고요. 대학이 높을까요? 전문대학이 높을까요? 전문대학이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교수 이상으로 가고요. 전문대학 이상은 부교수라고 써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대학이나 대학원 뭐 이런 높은 기관에서만 부교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그리고 전문대학은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될 말이 전임 강사, 조교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전임 강사와 조교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의 강사로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2호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경비 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탁한 사람이어야겠죠. 이게 또 강사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석사 이상 경력이 3년 이상 있으면 되고요. 또 박사로서 전문 경력이나 실적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석사랑 박사랑 비교하면 박사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박사를 내가 경비법에서 본 것 같은데 임명 위촉하는 시험 출제위원도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닐까라고 혼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외우자고요. 알겠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연구 실적이나 전문 경력. 좀 특이하지 않나요? 특수경비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박사가 연구 실적이나 전문 경력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여기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 경력만 있으면 된대요. 전 좀 특이해서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호 방범 경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이게 보시면은 제 밑에 계급을 써놨거든요. 경감 이상이니까 이 경위로 갈까요? 경정으로 갈까요? 경정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술장사 위감정 이렇게 외우거든요. 술장사 위감정. 너 술을 잘 먹은 사람을 너 장사네. 술 잘 먹은 사람이구나. 술장사 위감정으로 하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까지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경감 이상, 5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방범 경비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요. 소방 아닙니다. 화재 아니고요. 2항 규정에 의한 시험 출제위원의 수는 시험 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혼자 하면 뭐 검토도 힘들고 이게 시험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인가 2달 정도 들어가서 시험 문제만 주구장창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엄청 심심하대요. 혼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엄청 심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으로 한다. 시험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 출제위원과 시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이 공무원, 사무에 해당한 사람이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가 써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강사와 경비조사 시험 출제위원 비교 사항입니다. 나중에 두 문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법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비교하기. 시행령 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인데 이게 우리 아까 허가 받을 때 있죠. 경비업 허가 관련된 사항과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하려면은 시험료를 내야겠죠. 그런 사항도 써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시험 말고 이제 허가와 허가증 관련된 사항 있죠. 허가나 변경 허가, 추가, 허변추라 하거든요. 저는 이거 허변추. 이 허변추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만원. 근데 허가증을 재급 후 내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주고요.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같이 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2,000원을 납부한다. 큰 틀은 이거고요. 이 12,000원 틀을 알고 나면 나중에 명대임 사출관 이렇게 변경할 때도 2,000원 내야 되고요. 나머지 영원 사유인 것도 좀 알면 좋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시 갈게요. 보시면은 시행령 28조 1항. 자, 돈 관련됐으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돈 관련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경비업법 시행령에 있네요.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거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1만 원,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로 인한 허가증의 재교부의 경우에는 2,000원.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증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수입인지. 물론 이것도 전자적으로 낼 수 있어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해서겠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 수수료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접수를 하고 응시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시험 수수료를 뭐 10,000원만 내야 되는데 100,000원으로 잘못 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 응시 기간에 사유로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코로나로 시험이 취소됐다. 그런 경우에 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계획대로 흘러간다 하면은 잘 봐요. 제 사유로도 취소가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험 시행이 한 달 전부터 해서 시험 기간을 협조한다고 하죠. 보통 접수일 되기 전에 시험 응시 기간을 여러분들 접수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 접수 기간이 시설을 빌려준 대여료를 납부를 해야겠죠. 경찰 쪽에서 우리가 장소를 빌릴 테니까 이 정도로 빌릴 테니까 몇 자리 빌릴게요. 근데 이렇게 빌렸어요. 빌렸는데 취소를 갑자기 해버린다 해봐요. 그러면은 경찰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얼마는 주고 얼마는 안 준다. 이게 확정이 납니다. 알겠죠? 자, 경찰청장은 응시 수수료를 과온합한 경우 그러면은 응시 수수료가 2만 원이면은 20만 원 납부했대요. 그럼 2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과온합한 금액 18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2호 시험 시행 기간에 귀책 사유로 응시를 못했대요. 그러면은 응시 수수료 2만 원 전액을 줘야 되고요. 20일 전까지 시험 시행일이 11월 21일이면은 11월 1일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주고 10일 전까지 뭐 1일부터 11일 사이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그러니까 절반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외워지겠죠? 5항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결제로 수수료를 납부받을 수 있다.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시도경찰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 허가 관련된 건 누가 한다? 허가 변경허가 추가든 누가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변경 신고하는 거 있죠? 신고사항 이것도 시도경찰청장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신고사유 기억나시죠? 폐후 7 명대임 자출관 신입회 특혜종 대통령령 이렇게 해서 신고사유를 외우셔도 되고 자 폐업 휴업 연장 신고할 때는 0원이고요. 명대임 자출변은 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령 정관의 목적 바꾸는 경우에는 빵원이고요. 갱신허가는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허가 관련된 건 전부 다 만원이라 했고 재교부 받는 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시행규칙에 시행령에 재교부는 2,000원이다. 자 그럼 우리 허가 관련된 거 허변추 갱신허가는 얼마다? 만원이다. 만원. 네. 이렇게 외우시면은 여기까지 외우셨고요. 좀 양이 많지만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처리 기간 제가 써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마시고 한 번만 읽어보시고 시험 치기 한 달 전 옆에 메모해 놓으세요.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틈틈이 짬짬이 볼 것. 이거는 모의고사로만 나왔었고요. 시험 기출로는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법령에 법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만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을 보시면은 이렇게 서류로 나와 있고요. 옆에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자그맣게 본 서류의 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7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신고 기간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신고 기간과 별도예요. 별도.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거란 거예요. 그거 그 해당 경찰청에서 지켜야 하는 기간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신고했을 때 폐업 휴업 하면은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7일 이내 여러분들이 신고를 했다 하면은 경비 업체가 신고를 하면은 경찰 쪽에서도 이를 이 사람은 폐업 휴업이래. 폐업 휴업 들어갔으니까 1년 또는 2년 동안 복직을 안 하면은 이 경비업체를 폐업을 시켜야 돼. 자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혼났는데 만약 휴업 신고를 한다 할게요. 휴업 신고. 자 우리 휴업할 거야. 휴업 사유가 발생했네.
7일 이내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어요. 하면은 그 순간 경찰 담당자가 바로 즉시 휴업 신고를 해준다, 받아준다. 이 해당 경비업체는 A 경비업체는 휴업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행정처분 파트로 가면은 뭐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다, 정지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양식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별지로 써 있는 처리 기간 이거는 알겠죠?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시행 규칙, 경비 지도사에 대한 교육, 행안 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으로 말한다. 이거는 교육표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마지막에 지금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신임 경비원 교육 과목과 특수 경비원 교육 과목과 경비수사 교육 과목을 마지막에 섞어놨거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나와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급하다. 아 나 너무 급해. 지금 이거 넘어가야 돼. 시험에 응시해야겠어 하시면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경비원을 고용한 경비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원칙상.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미리 자기 사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원칙은 경비업체가 부담하는 거고요. 경비수사 교육은 경비수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교육비를 반환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대장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경비지도사 자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에 나와 있는 거였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부하여야 한다. 그 사항이 이거예요. 이거 좀 많이 봤네요 우리가. 눈 아프죠 제가 이렇게 올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는 뭘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11조 파트가 끝났는데 시간이 좀 다소 지났네요. 시행 문제 양이 제법 되네요. 되기 때문에 넘어갈까 하는 게 넘어갈까 하지만 이거 같이 보도록 하죠. 바로 보도록 하죠. 우리 생각보다 좀 뒤쳐졌더라고요 범위가. 자, 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페이지는 39페이지고요. 12조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것도 기준 같은 거예요. 기준.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 테지만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게 잘 와닿을 거고요. 경비원의 지감교 개수실기 죄송합니다. 집단 연락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감교 개수실기 집단 연락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개순교 오방 집단 연락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개순교 오방 집단 연락. 왜 이렇게 차이를 두냐? 개순기 오방을 따로 차이를 두는 이유가 얘네는 월 1회예요. 월 1회. 개순기 오방 집단 연락. 개순기 오방은 월 1회지만 집단 연락,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 감독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월 1회가 아니고요.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도 월 1회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감교, 개수실기, 집단 연락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개순기 오방, 집단 연락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번 쫙 읽어볼게요.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이거 명부로 기록해야겠죠. 명부 몇 년? 2년. 우리 기계경비업자가 수신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조치했나 결과, 또는 오경보였다면 어떻게 조치했나 결과, 수연 조치, 오발 조치 기계경비업자가 몇 년 보관해라? 1년 보관해라. 자, 경비원 교육일지는 2년 보관하고 수연 조치, 오발 조치는 1년 보관해라. 경비원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 1급 경비업체도 아니죠. 행정기관, 병원기관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라 하면 이제 기계경비 업무에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기기관리의 감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운용 감독, 감독이 들어가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뭐 오경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아니면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있죠. 의무. 오발 속류관 이렇게 해서 외운 거. 관출 명소 하고
관출명소 수연 조치를 하나요? 관출명소 그리고 또 오발 속류관 하고 수신하였을 때 어떻게 조치하나 뭐 그런 거 써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손해 배상 범위액과 범위와 범위액까지 그 파트가 써 있는 것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통상 기계경비업자의 의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꼬아서 낼 수는 없죠. 오경보 방지를 위한 모든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고 이거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보시면은 여기 2항 1호, 2호 그리고 이 위상까지 해서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요. 집단 연락 이 3호와 4호는 없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비 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 교육 실시 대장 서류니까 행정안전부령 서류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여서 2년간 보존하여라. 선임된 경비 지도사는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아, 죄송합니다. 내려가면 있어요. 내려가면. 어디 갔죠? 아,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보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이제 3개월, 6개월, 1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경비법 시행령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경비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고 경비업자는 결격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15일이라는 말에 별표를 하시고요. 처형경찰법에서도 징계 사항을 제정하면은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15일 이내. 나머지 처형경찰법에서는 뭐 임용한 사람 아니면 임용에 관한 서류 이런 거 낼 때 한 달이거든요. 한 달. 근데 징계 제정은 15일이구나. 15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임 기준이고요. 이게 좀 중요해요. 문제도 자주 나오고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맞춰야 되고 또 일반 경비조사. 자, 우리 일반 경비조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설 경비업 시호 신 특 기계는 뺀다. 왜? 기계 경비지도사니까. 반대로 일반 경비원에는 시호 신기 기계 경비원을 포함한다. 특수 경비원은 따로 한다. 특수 경비지도사라는 말은 없다. 특수 경비원을 경비원 신임 교육을 수료한 일반 경비지도사만이 특수 경비원에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먼저 외우셔야 될 숫자가 200인과 100인을 포인트로 잡으세요. 200인과 100인 하고요. 우리 손가락을 피자고 손가락 피고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시도경찰청의 관할 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 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 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설 경비업을 운영하는 경비업자인데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한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시설 경비원이 350명 정도 배치될 예정이에요. 그럼 이때 200인을 초과하죠. 그럼 200인까지는 1인이니까 한 명을 일단 선임해야겠네요. 먼저 손가락을 피세요. 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 시도경찰청 관할구역별로라는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산시에서 350명을 배치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부산시에서 350명을 배치한다 하고 200인이니까 한 명 엄지손가락 하나 접으시고요. 초과하는 100인까지만 하니까 200에서 300까지 하나 또 초과하네요. 두 개 접고 자, 또 초과하네요. 또 100인 초과하는데 50인이지만 100인 초과하니까 350까지 해서 3개 접어요. 그럼 우리 몇 개 가능해요? 3명을 선임해야 한다. 자, 반대로 또 그러면 400까지 가볼 거예요. 400까지. 자, 200인 엄지 접고 300인 두 번째 엄지 접고 400인 3개 접고 3개까지면 되는 거죠. 401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401명이면은 300인을 초과했으니까 401이니까 4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시에 200명 그리고 서울시에 200명 이렇게 선임한다 하면은 다 합치면 400명이지만 시도 경찰청 관할 구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서울에 1명, 부산에 1명 이므로 3명이 아니라 2명을 선임하면 된다. 2명. 여기까지 쉽죠?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할 것. 이렇게 보시고 둘 이상의 경비업을 한대요. 그럼 이거는 일반 경비업이니까 이거를 합해서 계산하면 된다. 시설경비업을 180명 그리고 또 특수경비업을 100명 부산에서 한다 하면은 280명이 되죠. 그러면은 2명만 하면 된다. 더 나아가서 부산 내에서 시설경비업 200명 또 특수경비원 200명 하면은 400명이라서
200명 200명으로 해서 2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산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400까지이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하다. 3명. 자,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업에 한해서 하고 이 위에 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예외사유로 30인 이하인 경우, 30인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 했는데 서울에 경비원을 배치했어요. 200명을. 근데 인천에서도 A 경비업체가 경비원들 괜찮더라. 키도 크고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을 잘 막더라 라고 소문이 나버렸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작은 세대입니다. 작은 세대. 5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 건물이라서 경비원을 한 5명 정도만 필요로 한데 배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그러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비업자라면 배치시켜야죠. 무조건 돈인데, 그죠? 근데 일단 관할 구역이 달라지니까 원칙상 1호로 갔을 때 200인 이하면 한 명을 선임해야 하잖아요. 그럼 5인 때문에 한 명을 선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인접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와 인천시는 인접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 30인까지는 서울시에 넣어도 된다. 알겠죠? 서울시에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 아니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까지만 아세요. 이것까지만. 그죠?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지방에 여러분들이 시설경비원을 30명 배치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100명. 그러면 경비지도사 1명만 선임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서울에 280명을 배치하고 인천에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뒤에 사항은 일단 흘려드리세요. 흘려요. 알겠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고 법령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경찰청 담당자와 또 실무적으로 30인 이하가 편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서울에 200명 배치하고 인천에 30명 배치하면 30인 이하기 때문에 230명이라도 경비지도사를 1명만 선임해도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서울시에 200명이 넘었으니까 이미 다 합치면 230명이면은 넘은 거니까 2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도사를 2명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경찰청 답변은 후자로 왔고요. 왜냐하면은 편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200인까지라는 이 기준에 따라야지 편법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는 어떻게 외우냐? 200인까지마다 100인까지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를 다 풀고 13조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